여러분 안녕하세요. 계획 설계 도면 작성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본 강의에 대한 보충 동영상 강의입니다. 자, 오늘은 스케치업을 이용해서 건축 매스 모델링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자료는 블로그 자료실에서 직접 다운로드 받으면 됩니다. 블로그 주소는 미리 여러분들한테 배포를 했는데 혹시 주소를 알지 못하거나 또는 잊어버린 경우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네이버 상태에서 블로그 항목을 클릭을 하고 이와 같이 블로그로 변경한 다음 검색란에 이렇게 입력을 하고 검색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iCAD-CG라는 블로그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블로그 카테고리의 자료실에 보면 가장 최근에 올린 자료인 계획 설계도면 작성 강의 자료라는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이와 같이 5개의 자료가 첨부되어 있는데 첨부 파일 메뉴를 눌러서 첫 번째 매스 모델링과 두 번째 매스 모델링을 다운로드 받아서 여러분들 PC에 저장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운로드 받은 자료는 다음과 같은 자료들입니다. 자, 형태가 조금은 다르지만 두 개 다 건축의 가장 기본적인 외관 매스 모델링을 위한 자료입니다. 자, 다음은 스케치업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에 사용될 스케치업 버전은 스케치업 프로 2022 버전입니다. 자, 스케치업을 실행하면 맨 처음 나타나는 화면이 바로 이와 같이 템플릿을 선택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자, 여기에서 건축 밀리미터라는 항목을 선택을 하고 클릭을 해주면 이제 스케치업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처음에 템플릿 선택하는 화면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상단의 메뉴에서 창 그리고 환경 설정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스케치업 환경 설정에서 일반 항목에 보면 가장 아래쪽에 환영창 표시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자, 이게 체크가 안 되어 있는 경우에 템플릿 선택창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체크를 해서 확인을 누르고 스케치업을 실행해주면 처음에 아까와 같은 템플릿을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처음에 나타나서 선택을 해서 건축 밀리미터로 설정한 경우는 이제 한 번 더 다시 한번 이 환경 설정에 들어와서 환영창 표시를 체크를 끄고 확인을 눌러서 다음부터는 나타나지 않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초기에 선택이 잘못됐거나 하지 않는 경우는 환경 설정 항목에서 템플릿이라는 메뉴를 선택해서 여기에서 이와 같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스케치업을 실행했을 때 나타나는 메뉴에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이와 같은 툴바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몇 개의 툴바가 추가로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일반적으로 스케치업을 맨 처음에 실행했을 때 나타나는 툴바 상태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3페이지에 보면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자, 교재 3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교재 3페이지를 보면 이와 같이 툴바 세팅 및 툴스 소개라는 항목이 있고 이와 같이 아래쪽에 대화창이 나타나면서 메뉴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선택한 항목들을 어떤 걸 체크하냐에 따라서 툴바의 모양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여러분들 화면과 다를 수 있으니 천천히 따라하면 되겠습니다. 상단 메뉴에서 보기를 선택을 하고 다음 도구 모음이라는 메뉴를 선택합니다. 도구 모음이란 창에서 도구 모음에 보면 이와 같이 체크되어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자, 지금은 여러 개의 툴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개가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기본 화면 상태로 바꾸기 위해서 시작을 제외하고 나머지 체크를 없앤 다음 다시 한번 화면 설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초기 화면 상태는 이와 같이 가장 기본적인 시작이라는 툴바만 나타납니다. 자, 그런 경우 다음과 같이 보기 그리고 도구 모음 항목으로 가서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해야 될 것들을 선택해 주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는 고체 도구 그리고 단면 그리고 뷰 스타일 이와 같이 4개를 추가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5개의 툴바가 나타나면 됩니다. 자, 다 했으면 적용하고 닫기를 해줍니다. 이제 또 다른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시 한번 툴바를 초기 화면 상태로 바꿔놓고 메뉴에서 하지 않고 이번에는 조금 더 간단하게 하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자, 현재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이 상태에서 오른쪽에 빈 공간을 이렇게 클릭을 합니다. 오른 클릭. 그럼 이렇게 팝업 메뉴가 나타나는데 여기서 아까와 같이 필요한 것들만 선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고체 도구 한번, 다시 한번 오른 클릭, 그리고 단면 한번, 다시 한번 오른 클릭, 뷰 한번, 다시 한번 오른 클릭, 스타일 한번. 이와 같이 해서 필요한 툴바를 나타나게 하면 됩니다. 자, 툴바의 위치는 다음과 같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위치로 이렇게 잡아당겨서 위치나 순서를 편한 대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매스 모델링에서 사용될 기본적인 툴은 우리 교재를 한번 먼저 보고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4페이지에 보면 다음과 같이 가장 기본적인 그리고 가장 필요한 그러한 툴바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툴바에서 보면 기본적인 기능에 대한 아이콘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강의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할 것들을 보면 먼저 선택, 그리고 지우개, 그리고 선, 그리고 직사각형, 그리고 이동, 그리고 밀기 끌기, 줄자 이와 같은 것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가장 기본적인 아이콘들 어떤 걸 사용하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고 그 다음 이와 같은 기능이 어떤 건지 간단하게 파악을 하고 실제로는 작업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선택은 말 그대로 선택을 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선택 기능은 아이콘의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고 개별적으로 선이나 또는 면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우개 기능입니다. 말 그대로 개체를 지우는 그런 기능입니다. 다음 연필 모양의 아이콘은 직선을 그리는 그런 기능입니다. 다음 사각형 모양의 이 아이콘은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을 그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대각선 방향에 2개의 점을 찍어서 직사각형의 모양을 만든 다음 가로, 콤마, 세로라는 순서대로 값을 넣어서 모양을 완성하면 됩니다. 다음은 평면적인 형태를 3차원의 형태로 바꿔주는 가장 기본적인 명령이면서 가장 우리가 많이 사용되는 밀기 끌기 기능입니다. 자, 이거는 면의 높이를 이용해서 3차원적인 형태를 만들어 줍니다. 다음은 줄자 기능입니다. 줄자는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자, 길이를 측정할 수 있고 우리가 가상선 또는 가선이라고 부르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설명한 이 기능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뒀다가 작업에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작업 화면을 우리가 작업하기 편하게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는 도면을 배치하고 오른쪽에는 프로그램을 띄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와 같이 받은 자료를 본 다음 윈도우와 왼쪽 화살표를 이용해서 이렇게 왼쪽에 배치를 하고, 오른쪽에는 이와 같이 스케치업 프로그램을 배치하면 됩니다. 자, 다음 오른쪽에 보면 이와 같이 기본 트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트레이는 지금은 사용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화면을 넓게 사용하기 위해서 트레이를 잠깐 감추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를 감추는 방법은 기본 트레이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버튼이 있습니다. 이 클로즈 버튼을 클릭해서 이렇게 닫아주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이걸 나타내게 하는 방법은 기본 트레이 표시를 클릭해서 이렇게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스케치업에서 나타나는 이와 같은 모델은 우리가 작업할 때 도움이 크게 되지 않기 때문에 선택해서 딜리트 키를 이용해서 삭제를 하면 됩니다. 자, 우리가 먼저 작업할 매스 모델링의 형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형태는 이와 같은 형태입니다. 자, 이 형태는 등각투상도로 표현이 되어 있고, 평면도, 정면도, 우측면도 이렇게 치수가 나와 있는 각각의 도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즉, 이 형태를 우리가 봤을 때 이쪽 방향이 정면의 모양이고, 이 평면이라는 것은 이걸 수직으로 내려다본 모습, 그리고 우측면 이쪽에서 본 형태가 이와 같은 모양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점선은 실제로는 안쪽이 이와 같이 모서리나 엣지가 있지만 바라다 보는 방향에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이 점선으로 처리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전체 형태의 크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크기는 직육면체 형태이고 가로의 크기는 60입니다. 그리고 세로의 크기는 40이고 전체의 높이는 60입니다. 그래서 먼저 할 일은 가로 60, 세로 40, 높이가 60인 정육면체를 먼저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정육면체를 만드는 방법은 사각형 명령을 이용해서 가로가 60, 세로가 40인 사각형을 만든 다음 밀기 끌기 기능을 이용해서 높이가 60인 정육면체를 만들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세부적인 부분을 우리가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세부적인 치수를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면에서 보면 이렇게 앞쪽과 뒤쪽이 뚫려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뚫려 있는 부분의 크기는 폭이 20이고 높이가 20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위쪽에 보면 이와 같이 이렇게 잘린 형태가 있는데, 이 부분은 세로의 크기는 20이고 가로의 크기는 각각 20인 걸 알 수 있고, 가운데 이렇게 파져 있는 부분은 폭은 40이고 다음 세로의 길이는 10인 걸 치수를 보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면도에서 치수가 나와 있지 않는 이유는 정면도와 우측면도를 보고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중복 표시하지 않은 겁니다. 자, 그럼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스케치업으로 가서 화면을 적당히 이렇게 설정한 후 여기에 있는 사각형 모양을 이용해서 사각형을 먼저 그려줍니다. 자, 사각형 아이콘을 클릭하고 다음과 같이 드래그해서 적당한 크기의 사각형이 만들어지면
60,40이라고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엔터. 다음 스페이스바. 그럼 화면에 60,40, 즉 가로가 60, 세로가 40인 사각형이 나타났는데 사각형의 크기가 너무 작기 때문에 상단 툴바에서 범위 확대 축소, 즉 줌 익스텐드라는 아이콘을 클릭을 합니다. 이렇게 화면에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가 적당히 화면을 회전시키는 궤도라는 기능과 화면을 이동하는 이 두 개의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잘 보이게 만들어 줍니다. 자, 다음은 밀기 끌기 기능을 이용해서 화면을 보면서 높이를 60만큼 변화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밀기 끌기 기능을 이용해서 하기 위해서 이 버튼을 클릭을 하고 아이콘의 모양이 바뀌면 면을 선택한 다음 그대로 이렇게 위쪽으로 드래그 합니다. 자, 그리고 적당히 만들어지면 멈춘 다음 60이라고 입력을 하고 엔터, 그리고 스페이스바를 눌러줍니다. 자, 다시 한번 범위 확대 축소, 즉 줌 익스텐트 기능을 클릭해서 화면에 잘 보이게 만든 후에 여러분들이 화면을 적절히 조절해서 이렇게 나타나면 됩니다. 자, 이제 가로, 세로, 높이의 크기를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줄자 기능을 이용해서 확인을 하면 되는데 줄자 아이콘을 클릭을 하고 먼저 꼭지점을 클릭한 다음 다른 꼭지점에 갖다 대면 그 두 점의 거리가 나타납니다. 60, 다시 한번 40, 다시 한번 60. 이렇게 해서 가로, 세로, 높이의 크기를 확인한 다음 정확하면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줄자 기능을 취소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형태가 만들어지면 세부적인 형태를 다시 한번 다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부분에 대한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하단 부분이 폭이 20, 그다음에 높이가 20인 터널처럼 이렇게 앞뒤가 뚫려 있는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가상선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상선은 다른 말로 우리가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데 줄자 기능에 보면 가이드라인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이용해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줄자에 보면 길이 측정 그리고 가이드라인을 그릴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제도에서 우리가 가선이라고 해서 가는 선으로 도면을 그리기 전에 이렇게 먼저 그린 다음 그 위로 굵은 선을 그리고 나중에 지우는 그런 선과 유사합니다. 그리고 또는 가상선, 임시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줄자의 가이드라인 기능을 이용해서 작업을 한번 먼저 하겠습니다. 자, 줄자를 선택을 한 다음 자, 하단에 있는 엣지에 적당한 곳에 이렇게 대게 되면 이와 같이 스냅들이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스냅 중에서 이렇게 가장자리에 영문 버전에서는 on 엣지라는 문자가 나타나면 클릭을 하고 이렇게 위로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할 때 면을 따라서 수직 방향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화살표 색상이 파란색인 걸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해 주면 됩니다. 적당히 올린 다음 멈추고 20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아래로부터 20만큼 떨어진 곳에 이와 같이 가이드라인이 하나 그려지게 됩니다. 자, 동일한 방법으로 이번에는 왼쪽에 있는 엣지로부터 이렇게 한 점을 찍고 움직이면 되는데 이번에는 빨간색 선이 나타나게 됩니다. 즉, 이 면을 따라서 수평 방향으로 움직일 때는 우리가 X축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빨간색이
빨간색 선이 나타나면, 즉 빨간색 화살표가 나타나면 올바르게 이동을 하는 겁니다. 자, 적당히 이동한 다음 20이라고 입력을 하고 엔터 해서 이 엣지로부터 이 면을 따라서 20만큼 떨어진 곳에 이와 같이 가상선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다음 이번에는 오른쪽에 있는 엣지에다 갖다 대고 다시 이렇게 움직인 다음 20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그리고 오른 클릭 해서 이렇게 3개의 엣지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이와 같이 3개의 엣지가 만들어지면 이제 이 만들어진 엣지와 그리고 원래 있던 엣지의 교차점을 이용해 선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 연필 모양 아이콘을 클릭한 다음 자, 이렇게 교차점에 갖다 대면 이와 같이 교차점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각각의 교차점들을 클릭해서 이와 같이 선을 만들어주고 선이 다 만들어졌으면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그리기 기능을 취소한 다음 이번에는 지우개 선택하고 여기 있는 선들 이와 같이 드래그 하거나 또는 클릭해서 선을 지워주면 됩니다. 자, 이제 필요 없는 가상선들이 다 지워졌기 때문에 이제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그 기능을 취소를 하고 여기에 있는 부분에서 자, 다음과 같이 선을 그렸을 때 원래 있던 하나의 면이 이렇게 2개의 면으로 분리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면을 이 두께만큼 뒤로 밀어서 구멍을 한번 뚫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로의 길이가 40이기 때문에 자, 밀기 끌기 기능을 선택한 다음 이 면을 적당히 밀어주고 40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다음 스페이스바. 자, 이렇게 하면 이 면이 뒤로 40만큼 밀리면서 이 부분이 뚫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 궤도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화면을 돌려서 제대로 뚫렸는지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유사한 방법으로 상단 부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단 부분은 이와 같이 우측면에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먼저 잘라주는 방법을 사용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서 작업했던 것처럼 가이드라인을 이용해서 먼저 3개의 선을 그려주면 됩니다. 자, 줄자를 이용하고 상단에 있는 엣지를 클릭한 다음 아래로 이렇게 따라서 즉 파란색 화살표가 나오면 따라서 움직이면서 적당히 움직였을 때 20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그러면 여기에서 아래로 20만큼 떨어진 곳에 가상선이 만들어집니다. 자, 동일한 방법으로 안쪽으로 각각의 엣지를 10만큼씩 떨어진 곳에 이와 같이 만들어주면 되는데 이번에는 이동하는 방향이 Y축 방향이기 때문에 즉 세로의 방향이기 때문에 화살표의 색상이 초록색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10만큼 떨어진 곳에 이와 같이 그려주고 선 그리기 기능을 이용해서 이와 같이 교차점을 클릭을 해서 선을 그려줍니다. 자, 선이 다 그려졌으면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선 기능을 완료한 다음 자, 지우개를 이용해서 가이드라인을 삭제를 합니다. 다음 이제 이 부분의 면과 이 부분의 면을 밀기 끌기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밀어서 이 부분을 모양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의 길이는 60이기 때문에 자, 밀기 끌기 기능을 이용해서 면을 하나씩 적당히 밀어주고 60 엔터 다음 이쪽 부분도 적당히 밀어주고 60 엔터 그리고 스페이스바 자, 이와 같이 해서 가운데 부분을 하기 전에
우측면에서 이 양쪽 부분을 먼저 이와 같이 잘라주면 됩니다. 자, 다음은 가운데 부분을 이와 같이 모양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번에는 정면에서 이 부분을 먼저 사각형을 그리거나 또는 라인을 이용해서 선을 그려주면 됩니다. 자, 치수를 먼저 보면 위에서 10만큼 내려와 있고 아래쪽에서 각각 10만큼씩, 좌우에서 각각 10만큼씩 이렇게 들어간 곳에 폭이 40이고 세로의 길이가 10인 이렇게 홈이 파져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줄자 기능을 이용해서 여기서 아래쪽으로 10만큼 떨어진 곳에 가이드라인 하나 그리고 이 선으로부터 10만큼, 또 여기에서 이렇게 10만큼 떨어진 곳에 선을 하나 더 그려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3개의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면 여기에 이제 이렇게 선을 그려주면 되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조금 응용해서 사각형을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각형을 클릭한 다음 이 점을 먼저 찍고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한 점을 찍어서 사각형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스페이스바. 사각형을 이용하면 라인으로 그린 것보다 조금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다 됐으면 지우개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필요 없는 선을 삭제한 다음 여기에 있는 이 면을 밀기 끌기 기능을 이용해서 20만큼 이와 같이 밀어주면 여기 있는 이 형태가 완성이 됩니다. 자, 우리가 방금까지 해서 간단하게 메스 모델링 첫 번째 예제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이니 복습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따라하면서 기능을 정확히 익히시길 바랍니다. 자, 조금 쉬었다가 두 번째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